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시네마 4D 기초 강좌 5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을 하기 위한 모델링 툴들에 대해서 좀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넙스 모델링을 하는 툴들과 폴리곤 모델링을 제작하는 툴들에 대해서 살짝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모델링 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일단은 시네마 4D R21과 시네마 4D R19 버전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튜토리얼들이 기본적으로 뭐 R19라든지 아니면 R20 버전 또는 그 이전 버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공부를 하게 될 때 R21 버전과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툴들이 변화된 부분들을 살짝 봐보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뭐 인터넷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 때 혼동스럽지 않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위 버전에서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생겨났죠. 네. 렌더링 버튼도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콘에 좀 변화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툴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그라프라든지 뭐 볼륨 빌더 이런 뭐 필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좌측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솔로 버튼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1 버전에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뉴바를 보시면 지금 R19 버전에서는 이렇게 스컬트 이런 메뉴바가 있는데요. R21 버전에는 이렇게 스컬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R21 버전에서는 메시 안에 들어가시면 이 안에 스컬트 툴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이라든지 외부 렌더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R2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텐션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외부 툴들이 플러그인이라든지 외부 툴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었을 때 자, 이 오브젝트 탭에 오셔서 자,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자, 이 시네마 4D 태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태그들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R19 버전의 태그들인데요. 네. 자, R21 버전에서도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 탭에서 자, 오른쪽 키 눌러서 이렇게 태그를 보게 되면 태그에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캐릭터 태그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캐릭터 태그가 이렇게 리깅 태그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시네마 4D 태그 안에 보시면 뭐 컴포지팅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자, R21 버전에서는 자, 렌더 태그 안에 이렇게 컴포지팅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태그의 변화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태그들이 좀 세분화되어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19 버전에서 저는 자, 실린더랑 자, 서피어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냈을 때 자, 기본 서피어의 세그먼트 수가 24개라는 거죠. 하이 버전에서는 자, 실린더도 이렇게 선택하면 36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R21 버전에서는 자, 실린더를 이렇게 하나 꺼내 보겠고요. 다시 서피어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어를 선택했을 때 세그먼트 수가 16개라는 겁니다. 예. 세그먼트의 수가 조금 낮아졌다. 기본적인 초기 세팅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린더도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 로테이션 세그먼트가 16개로 낮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이 버전에서 자, 이렇게 메이크 에디 테이블 했을 경우에 자,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자, 폴리곤을 선택하겠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윗부분이 이렇게 분리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R21 버전에서 자, 메이크 헤드 테이블 했고요. 자, 폴리곤을 선택하셔서 이 상단 캡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네, R21 버전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이미 합쳐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오브젝트의 기본 속성에서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속도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겠고요. 자, 네, 일단 오브젝트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레트 누르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쪽 부분, 자,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익스트루드라든지 랭스, 뭐 로프트 스윕, 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기본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모델링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꺼냈으면 네, 여기 익스트루드가 있죠. 네,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모델링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 익스트루드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지, 코디네이트, 뭐 오브젝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캡스 안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스타트 캡과 엔드 캡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앞쪽 부분의 면이 이제 스타트 캡이라는 거죠. 네, 꺼버리면 네, 이렇게 사라지고요. 다시 키게 되면 네, 있게 됩니다.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사이즈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보시면 네,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베벨 쉐입을 라운드가 아닌 뭐 커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각지게 네, 깎인 듯한 느낌의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솔리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다시 스텝 네, 누르게 되면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앞쪽에만 이렇게 돌출된 듯한 느낌을 만들 거고 뒤에는 만들고 싶지 않다면 여기 보시면 세퍼레이트 베벨 컨트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자, 체크를 하고 나서 이 스타트 베벨과 엔드 베벨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스타트 베벨에는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엔드 베벨도 저는 자, 라운드로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앞쪽 캡과 뒤쪽 캡의 이런 어떤 느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랭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자, 저는 프론트 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고라드 쉐이딩 라인즈로 놓겠고요. 자,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저는 타입을 리니어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병을 이렇게 만든다면 네, 이렇게 놨을 때, 자, ESC. 자, 이런 모델링을 하게 될 때, 자, 레이스를 하나 꺼내겠고요. 네, 이 스플라인을 레이스에 하이어라키 시켜줍니다. 그러면, 자, 이런 형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면이 깨졌는데, 그 부분은, 자, 이런 버텍스들을 이용해서 잘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뽑아내서 자, 이 랭스를 선택하셔서 자, 메이크 헤드 테이블 자, 이렇게 하면서 기초적인 도형을 모델링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시 끄겠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렉탱글을 이용해서 이 로프트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플랜에서 XZ로 이렇게 놓겠고요. 자, 하나를 더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는 자, 컨트롤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카피가 되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스케일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트. 자, 로프트를 자, 이렇게 걸겠고요. 다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계속 이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인사이드 이걸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플랜에서 XZ. 자,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겠고요. 저는 스케일로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였고요. 이 인사이드를 다시 이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계속 이어서 기본적인 스플라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뭐 스타. 자, XZ. 다시 스타를 이 밑으로 네,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여기 수입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꺼내겠고요. 자, 다시 XZ로 이렇게 놓겠고, 자, 스케일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로 어떤 울타리를 만들겠다면 예를 들어서 다시 렉탱글을 하나 꺼내겠고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자, 이쪽으로 좀 빼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이렇게 좀 줄였고요. 사이즈도 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 렉탱글 라인으로 이 사각형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수입을 하나 꺼내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수입에 이렇게 걸겠고요. 이 라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다시 걸어주면 네, 이런 형태의 뭐 울타리 같은 아니면 테두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플라인 마스크라고 있는데요. 스플라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자, 일단 렉탱글을 하나 만들겠고요. 다시 엔사이드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자, 이 스플라인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스플라인을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마스크를 이렇게 꺼내겠고요. 자, 두 개를 선택하셔서 이 스플라인 마스크의 하이어라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스플라인 마스크를 선택하시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속성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유니온 이렇게 합집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A에서 B를 뺄 수도 있고요, 또는 B에서 A를 빼면서 네,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애니메이팅 되는 느낌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면서 뭐 오브젝트가 사라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나타나게끔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폴리곤 편집 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브젝트를 실린더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실린더에 세그먼트가 16개고 하이트 세그먼트가 4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디스플레이 모드를 고라드 쉐이딩 라인즈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메이크 에드 테이블 네,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버텍스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버텍스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부분에 세그먼트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키 누르시면, 자, 여기 보면 루프 컷이라고 있죠. 네, 클릭하시고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면들을 추가시킨다거나 이런 엣지들을 추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겠고요. 나는 자, 오른쪽에 눌러서 자, 라인 컷을 선택하셔서 자, 라인 컷으로도 이걸 잘라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지블 온리, 네,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잘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쪽 부분만 보이는데 이렇게 잘라서 ESC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 보이는 부분까지만 잘리고 이 뒷부분은 잘리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런 거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자, 비지블 온리를 언체크해서 자,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게 되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버텍스를 자, 라소 셀렉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요.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선택하셔서 자, 딜레트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위에 부분은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오른쪽에 누르시면 클로즈 폴리곤 홀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 옆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면이 닫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자, 폴리곤을 선택하셔서 자, 선택하겠고요. 자, 오른쪽에 눌러서 자, 익스트루드 이너, 네, 이렇게 면을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눌러서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면을 뽑아낼 수도 있겠고요. 네, 이렇게 폴리곤 편집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오른쪽에 눌러서 루프 컷, 이렇게 면을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저는 여기 보시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꺼냈고요. 자, 이렇게 하이어라키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각진 부분이라든지 각을 조금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끄겠고요. 자, 실린더를 선택하셔서 이쪽 부분에 라인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편집 모드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버텍스, 엣지, 폴리곤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른쪽 키를 누르면 네, 이런 편집 툴, 폴리곤 편집 툴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루프 컷, 네, 이렇게 클릭 하게 되면, 자, 다시 좀 전에 이렇게 됐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걸 꺼서 이렇게 면을 추가해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켜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면이 이렇게 둥그러지면서 올라갔는데, 자, 이 부분도 면을 추가하면, 네, 자, 이렇게 각진 듯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자,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면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좀 더 각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디테일하게.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꺼보겠고요.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끄겠고요. 자, 실린더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클릭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각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폴리곤 모델링은 이런 면들과 아니면 버텍스, 엣지들을 추가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자, 폴리곤을 선택하겠고요. 자, 이렇게 면들이 이렇게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곤 모델링을 하다 보면 뭐 면들이 깨져 있거나 지워질 때가 있는데, 이런 면들을 추가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눌러서 이런 경우에는 엣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누르시고 브릿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쪽 엣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기면서 내가 붙이고자 하는 엣지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도구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잘라낼 수 있겠죠. 이렇게도 잘라내서 다시 폴리곤 선택하셔서 다시 익스트루드, 이런 형태로 계속 모양을 추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쪽도 추가할 수 있겠고, 뭐 이쪽도 추가할 수 있겠고. 자, 다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요거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른쪽에 눌러서 루프컷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형태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서브디비전. 아직도 세밀해지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쪽 부분에 라인이 이렇게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모델링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텍스 선택했고요. 오른쪽에 눌러서 저는 루프컷으로 이렇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추가했고요. 이쪽 부분도 클릭. 다시 이쪽 부분도 클릭. 이쪽 부분도 이렇게 클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데요. 이런 라인이 생겨나면서 저는 라인이 여기까지만 생겨나야 되는데 루프컷이 여기까지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오른쪽에 눌러서 엣지를 선택하시고요. 지우고자 하는 엣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눌러서 디졸브 하게 되면 이 라인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라인들이 몇 개 더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쪽 부분 시프트 클릭해서 다중 선택 해주시고요. 이쪽에도 시프트 클릭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눌러서 디졸브. 이렇게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졸브. 그러면 좀 전보다 더 깔끔한 듯한 그런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라인들을 추가하면서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왕 한 김에 라인 컷으로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으로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봅니다. 보고 나서 좀 더 면이 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계속 편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서브디비전. 이렇게 형태를 조금씩 다듬어 나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지지 않은 부분이 이런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엣지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네,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엣지의 움직임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싶다라는 거죠. 이쪽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자, 엣지를 갖다 놓게 되면 뭐 이렇게 갖다 놔야 된다는 상황이죠.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좀 뭔가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자, 이런 때는 자, 오른쪽 키 눌러서 이 슬라이드 이걸 통해서 네, 이렇게 위치를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엣지의 위치를 이 경사면 중간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좀 면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네. 아니네요. 자, 일단 가끔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면들이 이렇게 찌꺼기가 남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면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컨트롤 A 눌러서 자, 오른쪽 키 누르시고 자, 여기 옵티마이즈 네, 이걸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점들을 정리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보이는 이 밑에 면들은 상황에 따라 불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딜리트해서 지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폴리곤의 수를 좀 절약하는 거죠. 네. 데이터를 좀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설명한 부분들의 그 폴리곤 편집 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이쪽 부분, 뭐 폴리곤 펜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도 했었고요. 아까 클로즈 폴리곤 홀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뭐 베벨, 브릿지, 익스트루드 이너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을 해봤었죠. 그래서 뭐 리니어 컷이라든지 뭐 루프 컷, 뭐 이런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좀 검색을 해보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